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이죠. 생물의 유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해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과목 선택 진짜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생물의 유전 과목이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 좀 잘 맞을지, 또 여러분의 장기적인 학업 계획이나 진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걸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생물의 유전, 이거 전곡히 어떤 과목인가요? 매력이 뭔가요? 이 과목은요, 단순히 지식을 막 외우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암기 위주는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생물의 유전 현상 자체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핵심은 생명 현상을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걸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탐구 능력과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네, 이 안내 자료를 보니까요, 우선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요. 네네. 그리고 여러 유전병들이 왜 생기는지, 뭐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혀낸 그 중요한 실험들 있잖아요. 그것도 살펴봅니다. DNA 구조나 복제 원리 같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DNA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그 유명한 반보존적 복제 원리. 그거 DNA 복제될 때 원래 가닥이 하나씩 남는다는 그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 있잖아요. 전사, 번역, 네. 그리고 심지어 원핵생물이랑 진핵생물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차이까지도 꽤 깊게 들어가요. 유전자 발현 조절까지요? 그럼 정말 심도 깊은 내용이네요. 혹시 최신 기술 동향 같은 것도 배우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최신 생명공학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게 인류 복지 증진이나 질병 치료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네. 이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생명 윤리에 대한 감수성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과학 지식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과목이네요. 그럼 어떤 학생이 이걸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역시 생명 현상, 특히 유전이나 DNA, 생명공학 기술 자체에 정말 찐 관심. 찐 관심. 네, 그런 흥미를 느끼는 학생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생명과학연구원이나 유전공학자, 의사, 약사처럼요. 이런 관련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전공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이론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연리 같은 사회적 책임까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대학 입시, 특히 수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자료를 보면요, 생물의 유전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8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출제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과탐에는 안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평가는 성취도 A부터 E까지 나오는 절대평가랑 석차 등급 5등급까지 나오는 상대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수능 과목이 아니라는 점.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좀 큰 고민거리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수능 점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예를 들어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 지원할 때 나는 그냥 수능 점수만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다. 이 분야에 정말 깊은 관심과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학과나 어떤 전형에서는요, 단순 수능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를 따는 과목이라기보다는 나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는 일종의 나만의 카드,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보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진로나 학과와 이게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이걸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대학 갈 때 나의 강점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생명공학 기술 발전과 관련된 어떤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에 내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 생물의 유전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유전과 생명공학의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부디 여러분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유전의 원리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요. 생명 그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